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주영이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현재는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난달까지는 라인에서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자인 시스템용 머신러닝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고요. 스케치 어시스턴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겪은 여러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대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그램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스티브 잡스가 그의 전설적인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기존의 피처폰들을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평가했고, 당시의 PDA 폰들은 조금 스마트하지만 사용하기는 훨씬 더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이런 일침이 우리가 일하는 2020년의 디자인 환경에 적용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스케치 파일이나 여러 파일을 받아서 로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은 익숙한 방법이지만 스마트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된 디자인 시스템은 조금 더 스마트해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디자인 작업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꺼려지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팀에서 열심히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계속 채워 넣을수록 실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적용해야 되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점점 학습할 것이 많아집니다. 또 그만큼 작업 환경도 무거워집니다. 연동도 오래 걸리고 그동안 쓰지 않던 앱스트랙트 같은 걸 써야 하는데 얜 더 느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빨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까지 더해지면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어떤 것들은 제대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들지만은 어떤 것은 심볼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요. 또 간혹 조금 더 수정하겠다고 디테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하면은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아트보드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 됩니다. 결국 디자인 시스템은 점점 좋아지는데 쓰기는 점점 불편해지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물론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리뷰하면서 막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아까 그 다이어그램으로 돌아오면요. 이전보다 훨씬 스마트하면서도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기 슈퍼 편리한 어떤 도약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아이폰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디자인에 디자인 시스템이 확실히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머신러닝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시스템을 자동으로 못할까? 이게 정말로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옆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오브젝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사용해서 화면 UI를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머신러닝을 시킨다면 굳이 디자이너가 점점 커지는 라이브러리를 매번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UI 심볼들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요. 머신러닝 모델이 알아서 아트보드나 화면에서 UI 컴포넌트가 어떤 게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거를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스케치나 피그마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컴포넌트가 디자인 시스템을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디자인 시스템은 더 빠르게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디자이너들도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서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만들려면 먼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고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해야 됐고 마지막으로 그걸 활용한 스케치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스텝이라 저는 일단 가장 작은 컴포넌트인 버튼 한 개의 컴포넌트만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시도해 봤습니다. 우선 라인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에서 버튼 심볼을 모두 추출하였습니다.
또 숫자가 좀 많이 모자라서 구글에서 버튼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총 200장의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200장을 하나하나 라벨링 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버튼, 이건 아웃라인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머신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 맥북에서 기계학습을 시켜봤습니다. 인텔 맥북에서는 아직 텐서플로우 머신러닝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구글 권장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일단 맛보기로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초록색 보이시죠? 화면에서 버튼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들을 디텍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성공했을 때 엄청 대단한 것을 할 것 같아서 와, 됐다, 진짜로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 기뻤는데요.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된다라는 가능성을 파악한 것이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굳이 복잡한 코드나 이런 공식을 꺼내지 않더라도 제대로 동작하는 머신러닝을 만들려면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고 UI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필요했고 스케치나 피그마의 확장 기능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거나 회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요. 대신에 제 작업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블로그도 썼고 국내외 커뮤니티에 홍보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우신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의 디자인 스타트업인 모빈에서 머신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10,000장이 넘는 고품질의 스크린샷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구글에서 AI 플랫폼의 유니파이드 버전의 얼리 액세스를 주셨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라벨링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혼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팀으로서 같이 라벨링도 하고 머신러닝 연구도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 쪽에서도 개발 책임자분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저와 팀 멤버 한 명을 스케치의 리서처 커뮤니티에 따로 초대를 해주셨고 사실 아직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신러닝 모델을 다 만들고 본격적으로 플러그인을 만드는 단계가 된다면 스케치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실제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어떤 식으로 편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제가 프로토타이핑 했던 머신러닝과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